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오늘 또 주식왕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모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전일의 낙폭에 비해 큰 힘을 내주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75% 상승 나타내면서 2,408포인트 선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09% 오름세 기록해주면서 778포인트 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개인은 2,290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은 역시 오늘도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3,190억 원대 매도 우위 실현했습니다.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사들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5,411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은 546억 원, 외국인은 924억 원대 동반 매수가 나와줬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1,317억 원대 물량 덜고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저희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을 또 항상 담당해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먼저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뵀는데 우리 최근이야말로 또 요즘 시장이야말로 전문가님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지금 뭐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뭐 반대 매매도 나오고 뭐 예탁금이라든가 신용장고가 계속 줄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주식을 좀 사놓으면은 뭐 1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식 우리가 뭐 바닥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뭐 현 상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저희 방송과 또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상황 예측도 하시고 또 어떤 내용도 오늘 준비해 오셨는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그런 시장 상황 대응하는 방법들 좀 같이 방송 내용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난세영웅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시려면은 지금 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이제 검색창에다가 주식왕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은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시장 상황 정말 또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장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헤매지 말고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톡방에서는 수익률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해 또 신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 얻어가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계신 분들만 그런 수익률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지금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첫 번째 코너로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한 줄평 시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문가님 한 줄평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난세용 전문가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작 흥행에 울고 웃는 게임주 여러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들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앞으로 또 신작 게임 출시를 또 이미 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마무스메 저희가 한번 기사로 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정관님. 네,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많이 올랐죠. 네네. 10.5% 올랐는데 많이 올랐군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게임들이 좀 올랐는데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 무려 1000% 이상 증가한다라 가지고 904억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제 10.5% 올랐고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오늘 3.67% 올랐는데 아마 1953억 영업이익 2분기죠. 그래서 12.1%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는 오늘 3%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오르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는 이제 151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은 31.3% 증가하고 다만 이제 위메이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오늘 그래도 7.19% 올랐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왜 오늘 이렇게 올랐느냐? 사실 보면 이제 저 우마 무스메가 이제 보면은 우마는 이제 일본 말로 말하고 소거든요. 그다음에 무스메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주 말을 이제 의안에서 게임을 한 건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마 생각하면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이 이제 문을 닫았다가 아마 작년 말부터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경마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식은 뭐 진짜 2배 오르기 힘들지만 경마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1, 2, 3등을 동시에 맞추면 막 어떤 때는 1000배, 10,000배, 10만 배도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열광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깊숙이 보면은 거기도 전문가들이 한 수백 명 돼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맞추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맞추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도 보면 이제 이런 예상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 과거의 실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몇 초에 들어왔냐 이거 따지는 건데 뭐 경마는 뭐 제가 여기서 오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경마라는 것도 어차피 이제 승부의 세계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마장 안 가고도 게임으로 구현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1등마, 2등마를 고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마라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기수하고도 케미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날의 또 말의 컨디션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마장 가면 이제 이게 모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만 말은 달리면 상관이 없고 뒤에 오는 말은 모래를 맞으면 또 못 뛰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코스에는 이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말들이 막 이게 뭐 폐혈증 이런 것도 걸리는 게 이제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달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젊은이들의 요새 뭐 비트코인도 안 되고 주식도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게임이 이런 경마라는 어떤 그런 게 요소가 흥행 요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일본에서부터는 인기를 끌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계속 아마 조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도 뭐 아이템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선풍적 인기를 끌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이런 어떤 이제 게임즈들이 오늘 이제 올랐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신작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 실적들이 더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올랐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 호재 뉴스에 따라서도 주가가 이제 급등락이 지금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게 과연 이제 이어질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경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강하게 또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마 게임 또 우마무스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또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일단 우리나라도 전일에 또 이제 신작이 나오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임인 만큼 앞으로 또 어떤 또 성과를 낼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게임도 실제로 해 보시면서 주식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줄평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일부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톡방 마련돼 있는데요. 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핸드폰 드셔서 바로 카메라 켜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촬영해 주시면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최근에 정말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톡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서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시면 알겠지만 내공도 정말 많으시고 경력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이제 개인들이 버텨야 하는지 그런 노하우도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많이 여쭤보시고 같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당장 뭐 급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천천히 좀 관망해 보시면서 같이 호흡 맞춰 나가시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가 베팅이라든지 종가 베팅 여러 가지 또 해주고 계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6월장, 7월장 계속해서 좀 같이 함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게임주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입니다. 정말 매주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단은 저번 주죠. 시장 굉장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더 특히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쭉쭉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먼저 시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컴퓨터에 띄우는 화면을 보시면은 네. 사실 우리 이거 투자자분들이 이 화면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위에 보시면 이제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늘 뭐 다행히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은 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사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는 이게 주식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보면은 차익이라는 거는 이 파생, 선물하고 연계된 거는 차익으로 순매수가 표시가 되고 선물이 연계가 안 된 게 비차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차익 순매수는 순수하게 주식을 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뭡니까?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는 이제 개념이 좀 틀린데 차익 거래 순매수는 뭐냐면 이제 차익 거래라는 거는 이제 선물하고 주식이 있을 때 이제 고평가된 거를 사는 거 팔고 저평가되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무위험 거래가 생겨. 그러니까는 위험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고평가 저평가를 팔면은 매매를 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이제 그게 무위험 거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익 순매수 뭘 하는데 이게 기준이 주식의 기준이에요. 저희 보면 차익 순매수라는 거는 주식이 저평가돼서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파는데
규모가 주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매수한 규모가.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뭡니까? 선물을 더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 네. 주식을 파는 건 결국에는 주식이 고평가되고 선물이 저평가돼서 선물을 더 많이 사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주식이 저평가돼서 주식을 더 많이 사면은 이제 순매수가 플러스 되는 거. 이제 그거를 개념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쉽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선물이나 옵션 가격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이죠. 우리가 뭐 매일 뭐 여기서 거래해서 코스닥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뭐 쭉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물하고 옵션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선물이 지금 보면은 오늘은 순매수 있죠. 외국인을 많이 보시면 돼. 누적은 마이너스 2,900원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에서는 이제 우리가 네. 만기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네. 지금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지금 2,900억을 순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순매도.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은 오히려 잔고가 매수가 더 많은 거고 풋옵션은 매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봐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옵션에 있어서는 이게 상승에 베팅을 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수량을 보라는 거예요. 수량을 보면 오히려 콜옵션이 매도고 풋옵션이 매수는 뭡니까? 이거는 계약수로 봐서는 오히려 더 뭡니까? 이게 계약수가 많다는 거는 저 밑에 그러니까 옵션이 낮은 가격을 많이 샀다는 거니까 풋옵션을 많이 샀다는 건 외국인들은 이미 지수가 많이 빠질 거를 예상하고서 항상 이 풋옵션이 항상 보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순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10만 계약에서 보통 20만 계약인데 그게 넘어가면 굉장히 좀 장을 안 좋게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이제 외국인들이 수익을 엄청 많이 챙기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파생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뭐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고 있으면 향후에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거든요. 이제 네. 오늘도 제가 지수가 올라가지 좀 좋게 봤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지만 하나의 어떤 그 매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환율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약세를 가게 되면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기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걸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황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또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 좀 담고 덜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정관님? 네, 지난주 6월 13일 날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워낙 장이 안 좋았는데 뭐 매도 일색이죠. 완전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완전히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매도를 했고요. 이제 매수한 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보면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정유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뭐 SK 이노베이션인가 S-오일 이제 이런 정유 관련주들을 좀 매수한 것 같고요. 6월 14일 날은 이제 또 매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 상계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KTNG 방어적인 종목들을 샀고요. 15일 날은 현대차, 오리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삼성물산. 매도는 삼성전기, 네이버, SK텔레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 그룹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나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들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들이 일단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매수에 들어왔고요. 뭐 16일 날은 뭐 SDI, LG와 LG 에너지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한국항공우주, 항전,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뱅크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를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기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는 덜 빠졌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44만 원이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41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는 거 봐서는 다른 종목에서는 그래도 좀 하락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해도 뭐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의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달려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중국의 어떤 거 싼 임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계의 어떤 경제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탈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블록화되다 보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종들도 우리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크래프톤에서 이제 게임즈 크래프톤을 일단은 또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HMM의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지난주에는 일단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에 좀 매수세가 물렸고요. 카카오뱅크는 뭐 현대차, NC소프트는 매수 매도가 바뀌었고요. 계속 번갈아 있었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이 압도적이었죠.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기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HMM. 그래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중국의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뭡니까? 뭐 우리 한류라든가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탈중국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엔터주나 이런 뭐 화장품도 점점 이제 북미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화장품 종목들도 이제 중국에 관련 영향은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워낙 다각화가 돼가지고 이런 중국의 리스크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보면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모습 보이겠고. 근데 차트는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고점으로 갔다가 주가가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많이 또 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역시 보면은 투신 주로 이제 뭐 외국인보다는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많이 샀는데 특히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들이 지속해서 사는 종목은 그래도 좀 주가가 이렇게 뭐 오르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빠지는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LG하고는 좀 선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그래도 기관인 특히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와가지고 이제 코스닥은 뭐 BH 한 종목 이날 매수를 했고 매도는 뭐 엔캠이란가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 날도 셀튼 헬스케어, TSD, 펄어비스 위메이드, 스튜어드래곤, CI에서 보면 뭐 게임즈 펄어비스는 사고 위메이드는 파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역시 셀튼 헬스케어 위메이드를 샀고 에코프로비의 YG엔터를 이제 팔았고요. 16일 날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사는 모습이고 인탑스 매도. 17일 날은 셀튼 헬스케어, 메가스타디 교육, 범만 피어스는 매도, 에코프로비 매도인데 지금 메가스타디 교육은 뭐 1타 강사가 그만둔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마 그 1타 강사의 위력이 굉장히 큰가 보네요. 지금 뭐 수능이 이제 아직 뭐 4, 5개월 남았는데 아마 메가스타디 교육 사실 뭐 이런 1타 강사들을 뭐 잡기가 어렵겠죠. 우리 보면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잘하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논리가 역시 이런 교육 학원에서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워낙 이런 재고 문제 때문에 항상 이제 분식 결산 뭐 이런 게 대두되면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항상 오를 때마다 그런 이슈에 가지고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됐는데 아마 지난주에는 오히려 이런 어떤 기관 외국인이 오히려 5일 중에 4일 동안 순매수를 했다는 걸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비엔, YG엔터는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연기금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많이 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53,800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이번 장세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4종목밖에 없었거든요. 보면 이제 현대백화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오일, 이스페타시스인데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뭐 마이너스도 뭐 현대백화점은 7%,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2%, S-오일은 3% 빠졌으니까 완전히 뭐 레포트 목표가 올린 종목 사도 이렇게 됐으니 일반 종목 뭐 더 빠졌겠죠. 그다음 이스페타시스가 오히려 이제 5.4%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4종목이 4.3% 빠졌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이제 퀀텀 점프라고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7% 증가한 1,580억,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260억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고다층 MLB 중심의 풀 가동을 유지하는 건데 생산 시설 효율화 기반으로 늘어나는 수지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그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뭡니까 경쟁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이제 철수를 했어요. 뭐 교세라라든가 히다치가 이런 사업을 철수하고 국내 대덕전자 이런 회사 또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아마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이수페타시스는 미국, 중국 분쟁에 따르는 반사 수혜가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탈중국에 대한 니즈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 매출액은 33% 증가한 6,240억, 영업이익은 114% 증가한 1,00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 내년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 올해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다는 게 이제 어떤 그 목표가를 올리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실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일단 이제 수급에 있어서도 지금 외국인들은 좀 아직은 순매수를 하는 경향은 없지만 투신하고 영주금이 이제 일단은 바닥에서 많이 좀 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추천 종목에서 수익이 났는데 공구먼이 9.1% 너무 빨리 팔았어요. 와, 이게 네. 거의 뭐 100% 이상 갔거든요. 오. 공구먼이. 그다음에 지트파워, 에드바이오텍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는데 물론 이제 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 난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그렇게 제가 종목을 많이 안 주고 있어요. 어제 오늘 안 주고 네네. 있는데 아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좀 좋아지면은 이런 종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도 장 전체가 흐름이 좋아지면 수익이 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이런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신중하게 제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셨겠지만 저희 지난주 일단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구먼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었는데요. 이 종목으로 일단 전문가님께서 9% 넘는 수익을 내주셨고 그리고 지트파워와 에드바이오텍 들어가셔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오셨네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일단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있는 카메라 드셔서 촬영, QR코드 촬영해 주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님 톡방 들어가고 싶다라고 나중에 방송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오로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단은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남은 6월장, 7월장 하반기 또 전문가님과 같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또 이동을 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톡하는 상담소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단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저희가 일단은 실시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대한제당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780원이고요.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일단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제당 1.95% 상승 가져갔습니다. 3,665원 선 마무리 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 하루 움직임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네, 3,515원대에서 오늘 그래도 상승을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쭉쭉 일단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3,665원 선 오늘 거의 2%대 가까이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3,600원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대한제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19일 그리고 이제 5월 3일 날 6,270원을 찍고 이때 뭡니까? 이제 장 때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보면은 이제 피레침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레침하면 네. 이게 굉장히 여기서 타격이 커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5,300원을 시도하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인도에서 밀뿐만 아니라 설탕도 수출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당이 이때 또 5월 25일 날 많이 올랐었죠. 그때 한 10% 올랐는데 지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가 꺼지면서 주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 3,000원, 3,600원까지 왔는데 이분이 산 가격대가 요 가격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인데 이게 잠깐만요. 네. 대한제당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 안 됐는데 요 가격대 같아요. 요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대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이게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횡보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결국 후행 스팬을 봐야 되는데 후행 스팬이 원래 상승하려면은 이제 이런 거를 억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후행 스팬이 캔들의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이러한 가격까지 올려면 물론 이제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럼 일목균형상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캔들에 달려면 거의 한 20일,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여름 지나고 6월 달 지나고 이제 7월 달 한참 이제 여름 때 이때 캔들이 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오른다면 이때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상 가격이 4,78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닥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산 가격 4,780원까지 가려면은 거의 뭐 한 상한가 한 번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종목반이나 모든 종목이 지금 거의 뭐 20-30% 빠지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주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암울하게 보이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돌아서게 되면 또 우리가 V자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진 종목도 전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주식은 뭡니까? 공포 속에 살아야 했거든요. 공포 속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좀 올라서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지만 또 내일 또 빠지면 또 이제 공포 분위기 갈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이제 그때 사라 그랬어요. 물론 내일 빠진다 해도 내일이 뭐 바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사놓으면은 미래를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주가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뭐 손절매를 안 한 이상은 지금 여기서 손절매하기 너무 억울하고 일단은 뭐 묻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교체 매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다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교체 매매를 하겠지만 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중을 줄인다? 비중을 줄였는데 주가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오르는 거 빠지는 거 봤을 때 오르는 거는 1년 중에 한 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 횡보 내지 하락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더 하락하고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제 또 못 사거든요. 못 사요. 주가 한 번 오르면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뭐 너도 나도 다 주식에서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음식물 관련,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 이런 자원 관련주는 또 언제 또
상승이 또 오면 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팔더라도 좀 반등하는 그런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은 적어도 하락폭 5,200원에서 지금 3,600원 정도면 3,200원 정도 되면은 한 2,000원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 정도 리바운딩이 한 보통 반은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00원, 5,6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4,780원을 고집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선은 뭐 5%, 7%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 오면 내가 뭐 손실을 감수하고 팔겠다 이런 거는 뭐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는 수익이 난데 팔겠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손실 내가 폭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한제당 일단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반등이 왔을 때 좀 팔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외에도 전해주셨으니까 일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일단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주식시장 공포에 살아라는 격언이 있듯이 여러 가지도 좀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또 이러한 전략들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은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지금 많이들 종목 상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이렇게 대한제당처럼 바로바로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 평단가는 4,100원이고요. 비중은 일단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하림 오늘 0.97% 상승 가져간 상황이네요. 3,130원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하루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3,100원 선에서 일단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3,160원 선 일단 잠시 갔었다가 3,130원에 결국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나 따로 그런 건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매수가 4,000원대 위에서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육계 관련주로 또 테마를 좀 자주 받기도 하는 상황인데 하림 한번 봐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이 종목은 육계 관련주라 가지고 뭡니까 대지 열병이라든가 뭐 그렇죠. 구제역 이런 거 발생되면 당연히 오르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이제 뭐 대지 열병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오른 적은 있어요. 5월달에 오른 적은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뭐 이게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될 게 이 종목 보시면 이게 RSI가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SI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향으로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이 시작이 돼요. 하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닥이 왔잖아요. 그 바닥이 오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림도 이제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요 수준에 왔을 때 RSI가 이제 저수준이 들어왔을 때 요때 이제 노리고서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근데 이 비중을 모르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해서 단가를 낮추면 충분히 네.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RSI가 확실하게 벗어나지도 못한 게 아정쩡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3,000원 부근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한 3,5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한번 오를 때는 20% 금방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좀 비중을 좀 그 바닥에서 늘려가지고 한번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올 때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그때 정리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4,100원, 3,100원 거의 뭐 한 30% 정도. 지금 네. 모든 종목이 다 30%는 맞아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종목 끼가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뭐 10%, 20% 금방 오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수장을 늘려서 그런 거 한번 슈팅이 날 때 매도하는 전략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할인 종목 두 번째로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일단 3,000원 부근 정도에 들어가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일단은 이러한 육계 관련주들은 또 한 번 이슈를 받아가면은 또 강하게 상승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가 낮춰졌을 때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남겨주지 않아서 일단은 정확히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2,85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후성도 일단은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후성은 오늘 보합권 마무리 가져갔습니다. 전일과 동일하게 일단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19,900원 선에 일단 마무리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늘 하루 분위기까지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19,850원대에서 19,550원 선까지 일단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내에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반납을 하면서 2만 원선까지 좀 간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일단 등락을 오늘 좀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전일과 동일하게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22,000원대 일단 진입을 하셨는데 후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추매가 필요할까요, 전문님? 이 종목은 이제 워낙 투신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네.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오를 때는 투신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종목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투신하고 뭐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많았던 이런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어떤 반도체 경구의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오르긴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투신이나 뭐 연기금들이 본격적으로 살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5월 말에 그때 좀 오르다가 지금 계속 밑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RS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이게 보면은 깎일 때 매도했으면 이런 하락을 안 봤을 텐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는 이제 RSI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 올라가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어정쩡하게 이 수준이다. 그래서 뭐 22,000원 수준이면 애매한 자리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10%지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가가 뭐 지금 22,000원에서 매수가가 지금 보면 19,000원 결국 10%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단가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 아마 21,000원 정도, 한 500원 정도 될 거 같네요. 21,400원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한 번에 이렇게 상승 인해가지고 뭐 보합 정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인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또 투자자들이 수급, 기관들, 특히 투신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성 종목까지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전문가님 조언대로 또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종목에 대해서 아마 많은 걱정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읽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 바이오시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800원에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일단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서울 바이오시스는 그래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57% 빨간불 켜내면서 6,780원에 마무리됐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일단 하루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10원 선에 일단 오늘 출발했었고요. 쭉쭉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네요. 장중에 6,87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2%대 상승에 그치게 되면서 6,700원대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5% 담고 계신데 아직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10,000원 선 위에 들어가신 모습인데 서울 바이오시스는 제약바이오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제 뭐 올라올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때 10,000원 돌파할 때 5월 달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살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어린이집, 학교 이런 등에서 교육 돌봄 시설에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 지원해 준다라 가지고 그때 이제 반짝해서 오르다가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뭡니까 한 30-40% 빠진 상태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뭐 바닥에서 RSI가 거의 저수지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빠지고서 거기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지금 7,000원대를 만약에 안전적으로 돌파하면은 이게 이제 차트가 상승 장악형 비슷하게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과연 7,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이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워낙 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7,000원대 내에 또 반등이 나와주는지 또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부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이 저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은 하단 QR코드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이제 검색창에다가 주시광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이제 난세영웅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오로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또 함께 바로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너무 좋지 않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낙심을 좀 하시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일단은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내공도 많으시고 경력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러한 노하우들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내 계좌를 그래도 좀 지키고 또 그리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공구 음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G2파워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그런 종목들 또 9% 뭐 10% 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로지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니까요. 이쪽 QR코드 읽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2부까지도 함께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2부 끝날 때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면서 같이 또 호흡을 맞춰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2부 순서에서도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